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4월의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만우절인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죠.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인데요. 에이프릴 풀스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 바보, 에이프릴 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바쁘고 메마른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우절도 꽤 낭만적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팟빵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일본 등 다수의 해외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사례 경연 대회인 워터 쇼케이스 월드 파이널이 오는 15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워터 쇼케이스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의 핵심 과정인 주제별 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모든 물 관련 이슈에 대해 해결책과 구체적 실행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유사 물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데요. 본선 무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에서 진행되고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참가자 9팀에게는 심사단의 프레젠테이션 평가와 청중 현장 투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뉘어 시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등 주민지원 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낙도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민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여객선 운임 지원과 낙도 보조 항로 운영을 통해 낙도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등 낙도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고도 하일기 추락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낙도 지역은 육지에 비해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무인화의 위험성이 높아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선적으로 긴급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 헬기 이착륙 시설을 보강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낙도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유관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용부와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노사정이 청년 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취업자 폭이 전년 대비 30만 명대 그치는 등 올해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일자리 핵심 사업의 실제 수행자인 공공기관이 고용부와 긴밀히 협업해 일자리 창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부와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된 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2주간 감소하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최근 2주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초중고학생 연령에서 환자 발생이 높은 것은 대체로 이 시기에 개학 후 단체 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각종 감면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요금 감면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법 질서 지켜요 작은 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오늘 찾아가 본 곳은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 대전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솔로몬 로파크가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볼까요? 한 번 더 노력해봐요 잘할 수 있죠. 솔로몬 로파크에 들어가면 진실의 문이 있습니다. 진실의 문 입에 손을 대면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엄마가 잔소리 이제 그만 내게. 엄마 나 좀 들어가 볼래. 홍길동! 널 고소할 거야. 뭐야? 날 고소한다고? 네가 날 때린 죄값을 솔로몬 법정에서 받도록 할 거야. 넌 날 때리고 게임기를 뺏어갔어. 넌 혼이나 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난 잘못이 없어. 홍길동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홍길동을 고소한 나일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홍길동. 이 두 사람의 팽팽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법정이 나섭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고지식은 2012년 6월 4일 한 주먹에 닌텐도 게임기를 빼앗기고 한 주먹에 밀어 다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날 점심시간 주로 TV로만 접했던 재판을 이곳 모의 재판장에서 판사복을 입고 직접 재판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요. 어린아이를 압제하여 해야도 하였는데 살금을 내리심이 어떤지. 물론 마음이야 그렇지만 살인이나 절도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금전으로 배상토록 하여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라. 자, 그럼 우리 우르나무 법전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우르나무 법전은 고대 수메르의 도시국 세계의 법전 이야기도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아이들도 재미있게 법을 알 수 있는 솔로몬 로파크였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진행의 김효선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결혼정보 회사들의 횡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시켜주겠다면서 일단 몇백만 원 하는 가입비를 받고 나면 그 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끌려 가입하지만 실제 회원들의 말은 달랐는데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면서 연결만 시켜주거나 그 사람이 결혼이 되든 애프터가 되든 관심 없이 미팅만 주선한다고 합니다. 업체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등급이 올라갈수록 등급당 100만 원가량 가입비가 올라가는데요. 이에 따라 VIP 업체들은 가입비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고 스펙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심리를 노린 일부 업체들의 상술에 큰 돈을 날리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사랑 없이 배경만 보고 결혼하면 과연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데 신중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혼자 쓸쓸히 컵라면을 먹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니신 식품이 만든 미츠메테 라이트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푸른 배추밭을 배경으로 일본 유명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버튼을 클릭하면 라면이 익는 시간 동안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이때 남자 배우는 모니터에서 상대방이 라면을 익히고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응시하기도 하고 턱을 괴고 웃기도 하며 혼잣말을 하거나 괜히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3분이 지나면 배우는 드디어 3분이 지났군요 라고 외친 뒤 라면을 먹는 사람이 심심하지 않게 라면을 후후 불어주는 신용을 하거나 당신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신기한 서비스가 다 생기네요. 궁금한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꼭 혼자 먹어서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독한 산불이 났지만 순간적인 기지로 새끼를 모두 살린 유기견의 스토리가 언론에 소개돼 화제입니다. 칠레에선 최근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인근 가옥 2,000채가 쑥대밭이 되고 주민 15명이 숨졌는데요. 네그리타라는 애칭을 얻은 주인공 유기견은 충분히 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일주일 전 태어난 새끼들이 문제였습니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챈 듯 낑낑거렸는데요. 네그리타는 돌연 컨테이너 건물 밑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깊이로 구멍을 판 네그리타는 새끼들을 차례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덩이에 들어가 새끼들을 감쌌는데요. 새끼들과 함께 몸을 숨긴 네그리타는 산불이 진화된 후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기적처럼 구조된 강아지를 입양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연은 더욱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강아지의 모성애가 산불보다 더 강하고 뜨겁네요. 새끼들을 입양하지 않고 네그리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소방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당연히 소방관은 항상 용기 있고 희생정신이 강해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까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들은 먼저 떠난 동료와 늘 걱정시켜야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에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소방관의 30에서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지만 행여나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정작 자신의 손해는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면서 소방관들은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소방관분들에게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갤럽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지수로 환산했더니 대한민국은 59점을
받아 조사 대상 143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은 75점, 일본은 66점으로 59점인 우리나라보다는 긍정경험 지수가 높았습니다. 긍정경험의 척도는 편히 쉬었나? 존중을 받았는가? 많이 웃었는가? 등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 64점에서 2013년 63점, 지난해 59점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긍정경험지수 조사 결과를 자살 건수와 비교하고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행복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긍정경험지수는 118위로 최하위권이었지만 자살률은 조사 대상 173개국 가운데 3위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요. 결과와 경쟁만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잠시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근창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해찬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주 좋은 편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네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요금 감면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예, 현재까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이동통신요금 등 요금 감면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는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라 하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또 한부모 가족,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 복지사업 신청을 하여서 신청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요금 감면을 받는 각 기관별로 별도 방문을 통해서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해서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도 받지 못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은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요금 감면을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을 인터넷 동을 통해서 직접 알아본 후에 감면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사회 취약계층 같은 분들 경우에 인터넷 사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금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결국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 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네, 그랬던 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 감면 기관인 한국전력, KBS,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각 이동통신사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감면 서비스의 종류와 상세 내용을 먼저 안내를 받으신 후에 본인이 필요한 감면 서비스를 동사무소에 일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청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때 선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일괄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예. 복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약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한전등 감면기관으로 전달하여서 선정된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셔서 감면 서비스를 안내받고 또 일괄 신청도 또한 가능하게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 요금 감면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금 감면 대상으로서는 TV 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이동통신 감면, 도시가스 감면 등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TV 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은 35% 감면,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인 경우에는 취사용일 경우에 1,680원, 취사 난방용인 경우에 동절기에는 월 24,000원, 그리고 기타 월은 6,6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최대 6,000원 감면, 그리고 이동통신요금은 35% 감면,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 월 840원, 취사 난방용은 동절기에 12,000원, 기타 월은 3,3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인 경우에 시청각 장애인 경우에만 TV 수신료가 감면이 되고 전기요금은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한정하여서 월 최대 8,000원의 감면을 받고 이동통신요금은 장애인 등급과 상관없이 35%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인 경우 1,680원, 취사 난방용인 경우 동절기 24,000원, 그리고 기타 월은 6,600원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될까요? 예, 신청 방법은 신분증하고 감면 대상 요금 청구 고지서를 꼭 지참해 주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왜 요금 청구 고지서가 필요하냐면 고지서 대신에 고객번호 이런 경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나 최소한 고객번호를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금 감면 기간에서는 그 고객번호로 일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감면 대상자하고 또 실제 고객 이름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지참해 주시면 꼭 고지서를 지참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래도 미처 모르시는 분들, 정보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런 감면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도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구에 저희가 이 감면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또 신청하는 그 입구에 리플렛을 약 한 읍면동당 300장 정도를 배치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이용시설에도 저희가 포스터를 보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네. 또한 4월과 5월 4월 또는 5월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반상회보에 이 요금 감면 서비스 내용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 청사 전광판에 안내하고 통반장님이라든지 유관기관 회의 시에 이런 이 내용을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독려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요번 우리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는 감면 서비스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개선은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과제의 핵심 과제 일환으로 국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도 국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며 우리 오늘 듣는 청취자 중에서도 주변에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분들이 를 혹시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좀 홍보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근창 과장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코끝을 유혹하는 향긋한 과일이 있죠. 바로 딸기인데요. 사실 딸기는 요즘에야 흔하게 접하고 또 하우스 재배로 살사철 먹을 수가 있지만 한때는 황후의 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식용보다는 약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얘긴데요. 오늘부터 5일간 딸기 축제가 옆 동네인 논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삼아서 가셔서 오랜만에 제철 딸기 직접 따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